재미와 흥미를 더한 지금거 신전화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2화가 방송되었는데요. 유연석이다 하는 드라마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2화에서는 박사원의 그동안 숨겨져 있던 복합적인 감정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납치범을 생각할 땐 강하게 분노하고 그런 납치범에게 다친 희주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죠. 납치범으로 인해 사고가 나고 다쳤음에도 자신에게 말조차 하지 않은 희주에게 강하게 화를 내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서운함과 속상함이 묻어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희주를 압박하며 화를 내고 있지만 실상은 알아채지 못한 자신한테 더 화가 나 있는 듯 보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두 집안의 이해관계에 의해 맺어진 정략 결혼인데요. 그것도 신부가 결혼식 전날에 언니에서 동생으로 바뀌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있었죠. 그만큼 두 집안은 서로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박사원이 결혼식 당일 홍희주에게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넌 자신에게 있어 배우자가 아닌 인질일 뿐이라고 말이죠. 박사원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희주 아버지인 청운일보 회장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2화에서 박사원이 엄마인 심규진과 식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모자지간이라고 하기엔 냉랭하기 그지없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숨겨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홍희주를 아주 못마땅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희주가 수어를 그만두고 조용히 집에만 있기를 바라는 그이죠. 박사원에게도 희주가 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라고 압박하는데요. 그러면서 진작에 이 결혼을 엎었어야 했다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매사에 희주에게 차갑게만 대하던 박사원은 심규진에게 살짝 돌려까기를 하는데요. 청운일보가 없었으면 오늘날 아버지는 없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즉 청운일보 회장인 희주 아버지가 박사원 아버지 비리를 다 덮어줬기 때문에 현재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박사원의 팩트 폭행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심규진입니다. 박사원은 계속해서 희주 피싱범을 잡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가상번호다 보니 그를 추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너무 화가 나는 박사원인데요. 매사 모든 상황을 자신이 완벽하게 컨트롤해오던 박사원이기에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능한 협상가답게 끌려가기보다는 자신이 리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자신과 통화하기 위해 안다라는 건 홍희주이죠. 희주는 미친 거 아니냐며 연달아 박사원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하지만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박사원입니다. 이후 전화를 받은 박사원은 자신과 통화를 하고 싶으면 5분만 기다렸다가 다시 전화하라는 여유까지 보이는데요. 불안함과 조급증을 가지고 있는 건 자신이 아니라 홍희주라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박사원은 누구보다 희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가 희주를 냉대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 때문에 희주가 더 많은 사람에게 휘둘리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에서로 보이죠. 그는 희주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2화에서 두 사람의 3년 전 신혼 초장면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희주는 사원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놓고 식탁에서 졸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흐뭇함과 사랑스런 표정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박사원입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희주의 행동은 사원을 불편하게 했는데요. 누가 봐도 엄마인 김연희로부터 코치를 받은 듯한 모습이었죠. 박사원은 그런 희주의 모습이 안타까운 듯 자신과 함께할 때는 엄마의 꼭두각시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희주 엄마 김연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실은 박사원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는 클럽에서 일하면서 홍 회장 눈에 들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했었는데요. 그 결과는 홍 회장의 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죠. 물론 남편이 있었음에도 그를 가차없이 버린 채 희주를 데리고
현재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원이 결혼식 전날 홍인아로부터 결혼식을 없자는 협박에도 그대로 강행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것인데요. 돈에 눈이 먼 김연희가 개망나니 같은 사람에게 희주를 보내려 했기 때문이죠. 사원도 누구도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기피 대상 1호인 사람과 희주가 혼인을 한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무척이나 신경이 쓰였던 것으로 보이죠. 그는 홍인아에게 이 사실을 확인 후 신부를 희주로 바꾼다며 결국 희주를 자신이 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박사원은 애초부터 이것을 원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원 또한 어린 시절 누구보다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죠. 그런 그의 상처를 치유해 준 사람이 바로 희주이고 그의 노래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희주가 사고 이후 지금은 말을 못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실이 사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마음 아프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마 예고에서는 희주 아버지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는 자연사가 아니라 사고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바로 희주를 납치한 범인으로 보이죠. 원작에서는 납치범이 희주차에 일부러 406번의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자신은 그 핸드폰을 도청하는 것으로 나오죠.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희주는 박사원과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싶어 두 번째 통화부터는 자신이 시도하는데요. 물론 납치범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납치 때 희주가 자신들 예상대로 따라올 수 있게 일부러 소스를 흘렸는데요. 통화를 하는 10분 동안은 절대 위치가 추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면 무조건 박사원에게 연결이 되고 음성은 자동 변조되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흘린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는 왜 희주 아버지를 노린 것일까요? 아마도 희주 뒤를 미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화에서 희주가 요양원에 있는 치매 걸린 아버지를 보며 안타까움에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희주는 자신을 엄마와 함께 홍 회장 집으로 보낸 아빠를 원망하며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결정 또한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희주를 오열하게 만들었는데요. 어린 시절 아나운서가 꿈이었던 희주가 꿈을 이루며 살기 바랬던 것입니다. 희주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도 못하는 아버지를 잡고 현재의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오열하는데요.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고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아마도 납치범은 희주의 이러한 감정을 이용해 박사원을 더욱더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건 오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 원하고 사랑하고 있는데요.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다 보니 주변에서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박사원이 희주에게 대통령실 수어 채용에 지원하라고 한 것도 자신의 눈앞에 두고 그 이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죠. 희주 또한 박사원의 연설을 보며 그동안 수없이 수어 연습을 해왔는데요. 단순한 연습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원의 모든 것들과 함께하기 위한 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2화에서 납치범은 박사원이 있는 오피스텔에 방화를 저질렀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희주가 사원을 협박한 내용이 뉴스에 그대로 전파를 탔다는 것입니다. 희주는 이 상황에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신은 방화를 한 적이 없는데라며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하죠. 그렇다면 이 녹취는 어떻게 뉴스에 나오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납치범의 소행으로 보이는데요. 그가 사원을 더욱더 자극하고 이슈몰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사원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대통령실 대변인이죠. 자신의 예상대로 협박이 잘 먹히지 않자 최후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공론화되어 수사가 시작되면 누가 더 잃을 것이 많을까요? 현재로서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에 논란이 될 경우 박사원이 잃을 것이 더 많아 보이죠. 그리고 납치범의 타겟은 희주가 아니라 실제로는 박사원인 것입니다. 그럼 그가 왜 박사원을 노린 것일까요? 원작에서 보면 이건 집안의 충격적인 비밀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현재의 박사원은 진짜 박사원이 아닙니다. 진짜 박사원의 대타일 뿐이죠.
진짜 박사원은 모두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짜 박사원은 죽을 위기에서 누군가에게 구조되었고 이후에 기억상실로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최근에 모든 기억이 돌아오면서 세상의 모든 사실을 폭로해 가짜 박사원과 그의 집안에 복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죠. 홍인아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것도 사원 집안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가 결혼을 업자고 한 것도 박사원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홍인아 또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비밀을 함구하는 대신 그를 살려주고 대신 희주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